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자, 현재 가격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더군다나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완화가 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안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주식과 코인과 대부분의 시장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거리죠. 일부 오래된 분들조차 가격이 가지를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 많이 흔들리는 분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자, 간단하게 일단 먼저 시황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쭉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2253만 원. 자, 이게 주봉이거든요. 자, 많이 흔들렸나요? 저점을 깰 수도 있겠죠. 깨기 직전입니다. 깨면 조금 더 내려가겠죠. 그쵸? 깨기 직전이지만 현재 이 부분에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있고요. XRP 그 부분에 있습니다. 저점권 부근 큰 변동의 흐름은 없어요. 다만 일봉상으로 좀 밀렸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거고요. 현재 자, 지금 현재 주요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장을 짓누는 아래 공포, 리세션, 경기 침체의 공포, 일본 증시 1.87 하락, 경기 침체 우려의 코스피 2360선 약보합. 자, 1320원은 5배였냐? 환율 상승폭 줄어 1305원으로 일부 원화 강세. 그러나 1300원 다시 위에 있다. 코스피 경기 침체 우려서 외인 순매수.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고 있어요. 자, 당연한 부분이고요. 체킹을 좀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갈게요. 금리를 상승을 가파르게 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려요. 금리는 돈값입니다. 돈값은 뭐래 정해지냐? 경제 성장률, GDP, 실질 GDP라는 경제 성장률을 제가 자세히 한번 언급드렸었죠.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로 더해진다. 이게 각 국가의 연봉이다. 이거를 실질 GDP 경제 성장률을 경기라고 부릅니다. 실질 GDP 성장률이 현재 멈춰 있죠. 성장도 역성장도 나왔고요. 그쵸? 경기는 추락하고 있는데 물가만 추락은 아니어도 현재 멈춰 있다는 거죠.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역성장을 하거나 물가 상승률은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 자산 시장, 금융 시장은 박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걸 명분으로 깎았기 때문에 양털을. 자, 그러면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금리를 한동안 유지하겠죠. 그렇죠? 어느 순간 한동안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빠그러지게 되면 금리 인하를 시도하겠죠. 이때는 경기가 빠그러지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나 또는 기타 여러 자산 시장에 큰 변동성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경기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경기가 무너질 때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이 되기 전 단계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것 같다 싶으면 그들은 바로 피봇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가 제로, 양적 완화, 질적 완화. 자, 우리가 과거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죠. 자, 나스닥의 주봉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자, 과거를 보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요. 현재를 이해하면,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을 과거를 통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2006년도 부근에 금리를 5%까지 올려요. 그리고 유지하죠. 그리고 유지하다가 실제 리만 브라더스로 자, 베어 스탠스가 먼저 망했고요. 그 다음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게 됩니다. 이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졌고요.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CLO 파장이 전 세계 유럽발 재정위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 사태와 엮어져서. 자, 어쨌든 중요한 건 2008년도 결국 제로 금리를 하게 됩니다.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경제는 박살나죠. 경제가 박살나게 되면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이제는 양적 완화가 아니라 질적 완화까지 확장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코로나 락다운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금리를 올렸다가 코로나 락다운이 터지게 되면서 중요한 건 전 세계가 봉쇄가 되었죠. 그러면서 신용도가 안 좋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을 하고요. 유가가 순식간에 급락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 항구에 배가 멈춰 있었죠. 자, 그로 인해 유가가 폭락을 하였고 유가 폭락으로 인해서 유가 관련된 기업들이 바로 계속해서 부도가 날 수 있는 위기가 나면서 금융기관이 붕괴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전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바로 이때
이때 2008년도에 세 차례에 이은 가속화를 갖다가 가속화의 속도가 기울기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약 9조 달러까지 4조 2천억 달러에서 9조 달러까지 2배 이상이 폭발적인 속도는 더 빨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를 넘어선 질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회사채, ETF를 통한 이 부분까지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끝나간다는 거. 결국 시스템 리스크가 오면 결국은 연준은 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CBDC가 나오는 거고요. CBDC가 나온다는 건 XRP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미 2008년도에 이 시그널에 제로 금리를 갖다는 거는요. 즉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탄생함을 의미합니다. 제로 금리, 블록체인, 비트코인 통화 시스템의 한계. 현재 법정화폐, 종이화폐가 끝나간다. 즉 리플과 XRP의 세상이 온다. 이게 변하지 않는 저는 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는 멘탈이 95% 이상입니다. 어차피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장은 100배를 넘어서 200배를 넘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성장을 실물 경제의 성장을 끝내고 가상과 메타로 성장을 시킨다 그랬죠. 비트코인 블록체인 하나만 갖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는 역부족입니다. 다른 섹터들이 필요하겠죠. 끝판왕은 XRP이다. 자,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렇죠? 시가총액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언급을 쉽게 해드립니다. 자, 가격이 10원이야. 근데 5원, 4원까지 떨어졌어. 자, 2원, 3원, 4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해. 근데 10원을 넘어서, 자, 100원을 넘어서, 200원을 넘어서, 300원을 넘어서 가격을 갈 수 있다면 이 10원 미만에서 떨어지고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왜 숨죽이고 힘들어하고 그래야 될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사실 올라간다고 좋아할 필요도 떨어진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올라가는 기간은 짧고 떨어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박스권이 길기 때문에 슬퍼하는 기간이 3년, 4년, 좋아하는 기간은 8개월, 1년입니다.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죠. XRP는 또한 굉장히 힘들죠. 긴 기간 동안 소송과 함께 가격이 눌려 있으니까 마지막에 1, 2년 안에 끝내버릴 테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는 멘탈이 95% 이상이다. 그렇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시가총액은 방향성은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게 되면 전 세계 기관 투자 자금이 이쪽으로 천문학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갈 데가 없다. 자금이. 근데 왜 우리가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건 내 마음뿐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장세 예측은 사실 무가치합니다. 2006년 아까 확인하셨죠? 나스닥의 고금리 유지, 2008년 금융위기, 2018년 미국 금리 인상 4회, 시장은 빠그러지죠? 그러고 나서 금리 인상 중단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때도 금리 인상 4회하고 시장이 빠그러지니까 금리 인상 중단. 근데 시장이 빠그러져도 지금 금리 인상 중단하고 있지 않아요. 시스템 위기로 전이가 되고 있지 않아서 아직은 그 전 단계인 것 같은데 전이가 된다면 그때도 그리 될까요? 저는 그리 보고 있지 않는다. 과거를 통해서 코로나 락다운과 2006년도 고금리 유지 그리고 리만 브라더 사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고금리, 금리 인상 상단, 일단 금리 인상이 중단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연준의 피봇, 물론 이 과정까지 시간이 조금 길어 보입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이 긴 과정 속에서 매입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아까 10원으로 예를 들었어요. 가격이 5원, 6원, 4원, 3원 왔다 갔다 한다. 자, 10원을 넘어서 100원을 넘어서 200원을 넘어서 300원을 넘어서 가격은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근데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야 그거를 극복해야 1%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어차피 코인 시장 시기를 땡겨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세계 질서의 재편, 달러 중심을 부셔버리고 종이화폐를 부시고 그리고 XRP로 재편하는 과정일 뿐인 것을 1% 안에 들어가는 1%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척 힘든 길입니다. 비트코인의 폭락과 상승 반복, 이더리움의 폭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시가총액은 폭발적으로 커져왔습니다. 다만 이제 커졌지만 그래도 응애하고 애기일 뿐이다. 지금부터
비트와 이더의 성장폭도 나오겠지만 다른 타 1등 섹터들에 있는 코인들의 성장폭을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얘네를 기준점으로 알트의 폭발적인 성장도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준점의 심장은 XRP이다. 자, 디지털 관점님이라는 분의 트위터인데요. 제가 아까 자세히 언급드렸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XRP로 해결하세요. 자, 여기 빈살만, 사우디의 빈살만, 시진핑 여기 보여주죠? 자, 그리고 아랍국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사우디는 리플과 오래전부터 사우디의 가장 큰 은행과 브리티시 사우디 뱅크를 통해서도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다. 리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 중에 하나가 또 빈살만이다.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와 연결되어 있다. 국부 펀드를 통해서, 그렇죠? 사우디 국부 펀드를 통해서 비전 펀드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 있다. 사우디의 비전 펀드는 전 세계 쩐들의 자금이 다 들어가 있다. 리플 아시아에 또한 연결되어 있다. 자, 모든 것들은 또한 R3또가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밑그림은 시진핑, 중국은 또 연결이 안 되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연결을 가려주고 있지만 결국 지난번 언급을 드렸죠. 2C, 2P를 통해서 자, 알리페이, 엔트그룹과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바로 QMB를 통해서 위챗과 또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미 연결이 다 되어져 가고 있다. 이게 우리가 XRP에 투자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또 정리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는데요. 절대 단기적인 장세 예측대로 가지가 않는다. 지금 모두가 아니라고 노라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런 경우에는 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스, 즉 시장이 반등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모두가 다 아니라 그러면 모두가 예스라 그럴 땐 폭락이 나올 때도 있죠. 이거를 참조하시고요. 선수들은 실제 단기적인 장세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지도를 따라 갑니다. 이건 선수가 아니라 아마추어가 하는 부분이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큰 그림은 정해져 있다. 영지식 증명 활용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개인정보 보호 구현 가능하다. 당연한 부분이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CBDC의 영지식 기술은 입혀져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투명과 방패를 통해서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기득권은 보고 기득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겠죠.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또한 확장해 나가는 것의 일환입니다. 자, 좀 더 보면은요.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인정보 보호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돼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지식 증명은 누구죠? 바로 G캐시입니다. 베리 실버트가 언급했던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시고요. G캐시와 호라이즌을 기준점으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원천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섹터가 1등에 누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밀어주는지, 인프라를 누가 깔아가는지. 영지식 기술을 활용하면 CBDC가 자금 세탁 반지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금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도 구현할 수 있다.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면 송금인과 수신인 사이에 세부적인 거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수 있다. 이에 3자는 미리 설정된 값을 얻지 못하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미나재단과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플랫폼 에토텍이 보고성을 통해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다. 대중들은 이 기사가 나와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외신 EU 2024년 유럽 의회 선거 전에 입법 우선 과제에 디지털 유로가 포함된다. 자, 무슨 말이죠? 유럽에서는 CBDC가 100% 도입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의 제정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왜 흔들려야 될까요? CBDC의 세상이 법으로 제정되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이 유럽연합이 유럽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디지털 유로를 2024년 유럽의회 선거 전 입법 우선순위에 포함시켰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유로 법안은 이르면 2023년 2분기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내년 2분기에 의회에 상정될 수가 있다. 빠르면 현재 디지털 유로는 아마존 등을 포함한 파트너사들과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 단가는 2023년 3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뒤에 디지털 유로는 누가 핵심이다? 자, 보자고요. 리플 디지털 유로협회 회원이 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CBDC, 자, CBDC,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머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싱크테크인 디지털 유로협회가 리플을 지원 파트너 명단에 추가했다. 리플이 CBDC 파일럿 작업을 지원할 전망이다. 디지털 유로협회가 공유한 공식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선도적인 국경 간 결제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자, 정말 중요한 말이고요. 디지털 유로는 리플이 심장이다. 디지털 유로협회 홈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화폐 미래 형성. 우리는 누구인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 자산 및 기타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전문으로 하는 싱크테크입니다. 특히 개인 및 공공 디지털 유로에 중점을 둡니다. 자, 볼게요. 공공 디지털 유로 CBDC, 프라이빗 디지털 유로, 유로 스테이블 코인. 자, 이걸 누가 심장으로 만드나? 여기 밑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최적의 CBDC 개발 계획을 고안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주요 CBDC를 설계,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통화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화 시스템은 향후 10년 동안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XRP로 해결하세요. 10년 동안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나오면서 표준 회원의 바로 첫 번째, 첫 바떼 리플이 나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서클, EY, 글로벌 4대 회계 법인 중 하나이죠. 리플, 서클, 첫 바떼 리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BDC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연일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ECB 총재, 디지털 유로, 유로존 금융주권 상실 해결책 대권. 디지털 유로가 유로존의 금융주권을 상실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중요한 말이 언급되죠. 다시 한번. 자, 리플 파트너 로바티와 시드니 기반 그룹이 협력하여 선구적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 리플의 파트너사인 노바티. 얼마 전 리플과 스텔라 그리고 노바티에 대한 부분이 같이 한번 언급되었죠. 자, 다타 메쉬 그룹과의 파트너십은 노바티의 고객에게 혁신적인 브랜드의 카드 중심 지불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가맹점 결제 시스템 및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드니 기반 회사인 다타메시 그룹은 리플의 ODL 파트너인 노바티와의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다타메시 그룹이 제공하는 강력한 결제 시스템을 갖춘 노바티의 대규모 고객 기반을 소개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또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한 호주에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 지불 솔루션, 다양한 특전, 여기에 최신 및 최신 결제 솔루션, 빠른 액세스, 데이터 통찰력, 실시간 거래 데이터 액세스가 포함됩니다. 다타메시 그룹의 가맹점 고객도 노바티가 제공하는 결제 처리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바티의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는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챗페이 및 알리페이와 같은 고객의 다양한 결제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말이 또다시 나오죠. 위챗과 알리페이. 노바티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는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챗페이 및 알리페이와 같은 고객의 다양한 결제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아까 또한 2C, 2P와 그리고 QNB, 카타르 국립은행 QNB를 통해 언급드렸는데 바로 노바티를 통해 오늘 다시 한번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그리고 호주에서 또한 전반적으로 소송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효과는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매크로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가시죠. 미국 당국, 월과, 암호화폐 폭락 후 코인 투자 관심이 크게 줄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는요. 그리고 투자 가치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대상은요.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이때 매집을 시작하는 겁니다. 3, 4년 매집하고 1년 동안 폭발한다. 이게 기존 투자 공식이고요. XRP로 좀 다른 흐름이죠. 카카오와 삼성, SDI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결국 8년, 5년, 4년, 3년 이 긴 기간을 고생하더라도 한 방이면 끝냅니다. 이미 밑그림은 다 오늘도 그려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UN, 암호화폐로 우크라이나 난민 원주한다. 괜찮을까? 논란. 유엔에서 암호화폐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원주한다? 자, 유엔이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가상화폐로 지원금을 보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렇죠? 남미들은 먼저 스마트폰에 코인 지갑 앱 바이브런트를 내려받은 뒤 USDC가 자신의 계정에 입금되면 이를 송금 서비스 업체 머니그램 제휴처에서 유로나 달러, 다른 지역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머니그램 제휴처는 약 4,500개가 있다. 머니그램, USDC, 다리풀과 무관하지 않은, 그죠? 뒷면에서 다 작업되고 있는 스텔라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미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핵심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자, 어떤 전문가, 비평가가 유엔이 사람들에게 가상화폐 세계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뒤에는 엄청난 위반을 수반한다. 이런 말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상화폐 세계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 사람들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은 폭락했고요. 그래서 과연 고래들은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거래들, 비트코인 고래 축적 이어지고 있다. 직접 투자 강화, 장기 보유자 손실 수준 감소. 그러면서 고래들의 비트코인 축적이 이어지고 있다. 100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고래 지갑 수는 11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저가에 사들였다. 고래 지갑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 7월과 달리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얘기하고 있다. 장기 축적 이어지고 고래 지갑 수량 증가 추세. 직접 투자 강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자, 피터 시프. 연착륙, 경기 연착륙은 없다. 경제는 붕괴하고 불타오른다. 페드가 악마와 거래한 대가. 자, 그래서 경제가 붕괴한다고 트윗했다. 연착륙을 기대하는 사람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착륙은 전혀 없을 것이다. 경제는 붕괴하고 타오를 것이다. 페드는 고통을 지연시키기 위해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악마와 거래를 했다. 악마가 대가를 받으러 왔다. 경제가 붕괴하면 귀금속과 기금속 채굴업체의 주식이 크게 오른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결국 금과 은도 매우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어쨌든 중요한 건 경제가 지금 붕괴할 수도 있다. 경제가 붕괴하면 연준은 다시 한번 달러를 붕괴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전세계 중앙은행들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들, 결국 그 시스템은 리플과 XRP, CBDC, 스위프트의 두 번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개인 투자자는 멘탈이 95% 이상입니다. 내가 흔들거리면 끝이에요, 그 순간. 그래서 어차피 시가총액과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갈 데가 없고 앞으로 인류의 문명이 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혁명의 중심이 바로 코인과 NFT와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혈관을 누가 만든다? XRP를 했죠. 리플 XRP가 심장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던 짤막하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유료 협회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뭐라고 언급했었죠? 10년 통화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화 시스템은 향후 10년 동안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표준 회원의 첫 번째 리플이 등재가 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XRP에 투자하고 있는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